1년 만에 무슨 일? 중국 투자 폭망하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입니다. 2분기예요. 중국 투자 감소율. 대한민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52.3%를 줄였다는 이야기예요. 와, 엄청나게 줄였죠. 지금 뭐 중국의 상태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중국 탈출해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탈출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 투자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1분기에 비해서는 좀 줄었어요. 그래도 1분기는요 89.2%가 줄었거든요. 6억 7천만 원. 예, 2분기는 5억 7천만 원. 다 합쳐도 12억 4천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만 원이 아니라 달러죠. 억 달러입니다. 6억 7천만 달러, 5억 7천만 달러. 그래서 상반기 전체로 보면 12억 4천만 달러. 이게 2007년에 74억 3,200만 달러. 대단하죠. 사드 버벅 때 40억 200만 달러 떨어졌다가 2021년 67억 3천만 달러. 작년에도 65억 9천만 달러. 1년 만에 완전히 말입니다. 중국은 빨리 탈출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확 바뀐 거예요. 1년 만에 중국이 폭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에서 탈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도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만.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은 53.3% 줄어들었고요. 케이만 군도는요. 지금 50.1%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줄어들어서 지금 실제로 보면 13억 5천만 달러가 또 줄어들었고 2분기 기준만 미국도 9.3%가 줄어들었습니다. 74억 3천만 달러.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하면요. 일단 탈중국에 대한 핵심이 크다. 앞으로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 아니라 세계의 공장을 바뀌어간다. 이제는 다국화시킨다. 첨단 제품은 미국이 핵심이 돼서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요. 나머지 일반 제품은요. 베트남이나 인도나 혹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 동남아에 집중해서 세계 공장을 분산시킨다. 이게 지금 미국의 전략이잖아요. 그 사이에 중국은 굉장히 괴멸시킨다. 뭐 이런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고 케이만 군도에 대한 투자가 줄고요. 미국에 대한 투자는 덜 줄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국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다는 반 정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 정도.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해외 투자를 줄여주는 것. 이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핵심적인 것도 있어요. 또 하나 핵심적인 거.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의 정책을 펼치니까 아니 굳이 해외에 가서 투자할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입니다. 아니 국내에 투자해서 애국하는 길을 선택을 해야지 해외에 가서 투자할 필요가 있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작동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이 된 거죠. 세 가지 요소가.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중 충돌 때문에 중국 탈출의 일환이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가 침체했기 때문에 투자 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니 우리 정부가 민간 주도의 성장 정책을 서는데 굳이 해외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 국내에 투자하지?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분기별로 보더라도요 많이 줄어요. 2021년 4분기에 보면 말입니다. 309억 4천만 달러를 해외에 투자했거든요. 이게 마구마구 줄어들죠. 마구마구. 마구마구.
지금 2022년 오면요 261억 8천만 달러 이렇게 줄어들다가요 4분기에 오니까 작년 말입니다. 작년에 10월 11월 12월이에요. 139억 6천만 달러로 줄였습니다. 올 1분기에 좀 늘어났어요. 164억 9천만 달러로. 그런데 2분기에 또 줄어들어요. 153억 1천만 달러로.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에 대한 분위기가 왕창 무너지는 분위기예요. 지금 6월까지가 318억 달러를 해외 투자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말입니다. 작년에는 771억 7천만 달러 1년 동안 그렇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면 이제 600억 달러 정도 해외 투자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해외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요. 대신에 국내에 대한 투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어떤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선택을 했어요. 최저임금을 워낙 많이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도입을 하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회사에 어떤 충격이 될까 봐 많은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아니다. 그때보다는 아니고 조금씩 좋아진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경제개혁,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해외 투자가 늘어날 거고요. 해외 투자가 저는 최소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조국에 투자해야지 대한민국이 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만약에 사람이 모자란다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요. 저는 해외에서 데려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국내에 데려와도. 안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산율이 0.78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정부의 구조개혁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아마 저는 잘할 거라고 봐요. 잘할 거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이게 좀 마음이 답답하다. 빨리빨리 구조개혁이 들어가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